환경진동입니다. 환경진동. 지난번에 1절에서는 환경진동의 용어와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제로서 등가 소음도, 합성 소음도, 그 다음 방음벽의 소음 저감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은 2절의 환경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건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가장 근간이 되는 기준, 법, 그래서 환경정책기본법, 그 중에서 소음진동관리법, 그 다음에 소음진동 공정시험 기준, 그 다음 환경분쟁 관련해서 어, 하나의 절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진동 기준값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제로서는 중앙환경조정위원회에서의 소음 진동 분쟁 조정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 기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 기준, 환경 기준은 우리나라 소음 진동 기준, 그 중에서 소음 진동 기준은 ISO 공고안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한 환경 기준이다. 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 기준은 사전 환경성 검토, 그 다음 환경 영향 평가 등의 검토 기준으로 사용되고 소음 진동 기준의 달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 소음 측정망을 설치 운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정 기준은 환경부에 보면은 최신 법제처에 보면은 최신 기준이 공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전국에 있는 소음 측정망에 관해서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지금 소음 계측 현황 그 값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규제 기준과 환경 기준, 검토 기준의 차이점은 규제 기준은 이걸 안 따르게 되면은 벌을 받는 기준이고요. 검토 기준은 대부분 환경 기준은 검토 기준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공고할 수 있는 강제성보다는 공고하는 검토 기준 이로 이제 일반적으로 환경 기준은 검토 기준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 1절에 환경정책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환경부에서 뭐 국민의 뭐뭐뭐뭐 해서 거기 정했다. 이걸 목적으로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법은 소음기준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소음기준은 지역을 일반 지역과 도로변 지역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일반 도로 혹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의 몇 미터 이내, 그래서 지역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시간 적용 대상으로는 가나 다라 지역을 해서 가는 아주 엄밀한 구역, 그 다음에 나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다는 상업지역, 라는 공업지역으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낮과 밤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소음 기준들을 등가 기준, 이퀴벌런트 레벨로 DBA, A로 보정한 등청 감각 곡선으로 보정한 값으로 가지고 각각 기준값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 환경정책기본법은 철도, 항공기, 건설소음법은 이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철도, 항공기, 건설, 이건 도로변 지역 뭐 이런 거겠죠. 이제 교통이라든가.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밑에 소음진동관리법을 따르게 됩니다. 앞에 환경정책기본법하고 크게 두 가지 법이 있는데요. 소음진동관리법이 있다. 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이러한 철도, 항공기, 건설 소음은 이 소음진동관리법을 따라야 된다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은 처음에는 이제 강제성을 있기 때문에 규제법이라고 했습니다. 1990년도에 제정됐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한 20년이 흐른 후에 소음진동규제법에서 관리법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죠. 그래서 이 법은 공장, 건설공사장, 도로, 철도 등에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 뭐 관리하게 혹은 규제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정원한 환경, 고요할 정자, 평온하다 할 때 온자입니다.
고요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음진동관리법은 9개의 장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칙과 그 다음에 이렇게 공장과 생활, 교통, 항공기 소음 원에 대해서 했고요. 그다음 6장에서 이것을 저감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검사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불억하고 벌칙이 나와 있습니다. 벌칙이 규제 기준이니까요, 이거는. 그래서 벌칙도 있습니다. 이걸 안 지킬 경우에 어떤 벌칙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 밑에는 시행령, 령과 그 다음에 시행세칙에 관련된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15개의 조가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거죠. 법 밑에 령이 있으니까요. 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기준, 뭐 자동차, 소음, 뭐 제작자, 운행차, 항공기 해가지고 과태료까지 좀 시행령이 있고요. 그 밑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합니다. 이런 규칙은 자주자주 바뀌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링크를 통해 가지고 그 법이 어떻게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가를 최신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링크 찍으면은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최신법 수시로 바뀝니다. 그 법조항은 계속 늘어나고 업데이팅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진동관리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이제 세부 사항들을 시행세칙들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들을 몇 가지 뽑았습니다. 공장에 관련된 허용 기준이고요. 공장에 관련된 허용 기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역, 가나다라하고 마 지역도 있네요. 전용 공업 지역이네요. 여기는 이런 경우에 낮과 저녁과 밤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 주거 지역인 경우에 공장에 의해서 50 데시벨 미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는 주거 지역에서는 공장을 거의 뭐 50 데시벨은 일반 그냥 생활 소음 수준인데요. 이 정도를 미만이 돼야 한다면 보통 이게 시끄러운 공장은 절대 이런 주거 지역에 전용 주거 지역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진동 기준에 보면 공장에서 보면은 전용 주거 지역에는 60데시벨. 이거는 뭐 60데시벨. 그렇게 진동은 보통 사람들이 크게 느끼지 못하니까요. 민원 사항은 적고요. 대신 구조물의 균열이라든가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소음 진동입니다. 이건 규제 기준입니다. 안 지키면 혼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법적인 의무사항이고, 그래서 가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공장일 경우, 공사장일 경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공사장에서 주간에서 공사를 할 때, 이러한 지역,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는 65데시벨 A 미만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65데시벨.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다음 조건들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 작업하지 않고 3시간 작업할 경우, 6시간 작업할 경우 이 규제치에서는 조금 더 그러니까 항상 시끄러운 게 아니니까요. 조금 더 보정을 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발파인 경우 조금 더 보정을 해주고 10데시벨을 더 높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같은 경우에 공휴일인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일 건물 내 뭐 이런 규제치들이 있고요. 진동 기준 같은 경우는 60데시벨이 아니라 65데시벨 V입니다. V. 진동에 대해서 보정한 값이죠. 그 다음에 작업 시간하고 그 다음에 발파 진동인 경우에 보정을 해서 이거보다 큰 값을 사용할 수가 있다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인 경우에 관리 기준입니다. 이건 규제 기준이 아니고 관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 정도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뭐 시도지사가 원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관리 기준에서는 한 68데시벨 미만, 진동은 65데시벨 미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철도에 대한 관리 기준도 있고요. 그래서 70데시벨, 철도는 조금 더 높네요. 65데시벨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공정시험 기준이란 게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서 계측을 할 때, 소음과 진동을 계측할 때, 이 시험 기준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측정 방법이 나와 있죠. 이렇게 측정 방법들 있습니다. 이 측정 방법에 따라 가지고 측정을 해야지 그 값을 가지고 그 관리와 규제 기준에 맞춰 가지고 초과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따라야 된다입니다. 실질적으로 계측하는 사람들은 이 기준에 따라서 계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분쟁이 있는데요. 지금 중앙환경조정위원회 중앙환조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분쟁 사례들이 있고요. 조정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 건강상의 피해, 사람, 그 다음에 가축이라든가 자기가 기르는 어패류에 의한 재산 피해, 그 다음 진동으로 인한 구조물의 피해에 대해서 중앙 환조에서 조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사전 환경영향 평가인 경우에 요 값들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좀 더 엄격한 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 기준에서 제시한 값들보다 조금 더 엄격한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파소음 75dB, 지금 다 75dB로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5dB,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가축인 경우, 그 다음에 가축 피해 정도를 60dB로 낮췄고요. 진동은 57dB.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것이 있는데 학교를 넣지 않았나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 50 학교가 들어가 있지가 않네요, 지금. 그래서 에, 이게 학교는 더 정온해야 되니까요. 학교인 경우에 55dB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55dB, 58dB? 조금 헷갈리네요. Bixby Voice Privacy Contents. 예, 그 학교가 없네. 학교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 나중에 책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는 소음 환경정책 기본법하고 그 다음에 소음진동관리법에 나와 있는데요. 도로변인 경우에 55dB이라는 것이 앞에 쓰여져 있네요.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준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에 대한 기준값들인데요. 최신 버전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조사를 잘 못해가지고 실효값, RMS값, 표준 편차값이죠. 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피크값 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 주어진 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제안을 했고요. 딘이란 것은 독일 어떤 사람이 지은 거 라이어 앤 마이스터 하고 데크만 주로 독일 사람 같네요. 이렇게 값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건물 진동 기준값 건축 구조 기준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많이 주사를 못 해가지고 혹시라도 이런 값들이 새로운 값들이 있으면 최신 값들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업데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미국 기준 대부분 오래됐네요. 1986년도에 충격 진동에 관한 기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피해 기준 1986년도에 독일 거도 있고요. 스위스 허용 기준 콘크리트 양생에 관한 것도 있네요. 이거 1970년도 너무 오래됐네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해야 되는데 보통은 3시간 미만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12시간까지네요. 그래서 반나절 동안 거기 반나절이 아니죠. 낮 동안 12시간 동안 최대 속도를 요 정도 미만으로 받아야지 양생에 지장을 안 준다입니다. 그래서 진동 여기 미국 기준이 있네요. 콘크리트 1991년도 여기 있네요. 조금 더 세분화됐네요. 4시간 이내에 허용 진동치가 5.08. 그다음 스웨덴 같은 경우에 있어서 허용 진동치도 조금 더 나와 있고요. 나라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중앙환조 환경조정위원회의 소음진동 분쟁 사례입니다. 신청인이 2016년도에 대지농장에서 주변에 일반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대지가 유산, 사산, 폐사가 됐고, 그 다음에 일하시는 어머니께서 난청 귀가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중앙환조에 냈고요. 그래서 사실을 조사해 보니까 산업단지 경계선에서 106m에서 160m 정도 이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청인이 지역이 이제 주거 지역이냐 아니면 계획관리 지역이다 라고 해가지고 목장 용지이고 일반 공업 지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업 지역은 가나다 라에 속하는 거죠. 그죠? 라 지역. 그러니까 기준들이 대부분 낮게 되는데요. 어찌되었든 목장 용지다 라고 하면은 가축의 피해가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공사 현황을 중앙환조에서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장비가 얼마큼 들어가는지, 어떤 공사가 있는지, 그래서 봤더니 발파 및 토공사가 있었고요. 구조물 공사가 있었다. 그 다음에 방음 방진 장치를 설치했는지, 방음벽과 이런 것들. 그 다음 환경 영향 평가했을 때 사전 서로 협의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뭐는 꼭 지키겠다라고 한 사항들을 검토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면서 소음을 2회 측정해 봤더니 55dB이 나왔고요, 소음이. 근데 이거는 규제 기준치 65dB 생활 소음 기준이죠. 보다 훨씬 더 작았다. 이건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소음 진동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 장비 투입한 내역들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작업 일지를 통해 가지고 그 이격거리 요만큼의 떨어진 거리에서 미치는 영향들을 산정을 해봤습니다. 산정을 해봤더니 이렇게 29에서 64dB 소음이 나오고요. 평균은 46, 진동호는 45dB, 진동 속도는 이 정도가 나오더라. 0.001 cm per sec 카인이라 부르죠. 정도 나오더라 했더니 기준치는 60하고 70dB보다 훨씬 더 작다 이고요. 생활소음보다 훨씬 더 작고요. 요거는 가축에 대해서는 60dB 초과하는 게 있네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것에 대해서도 진동 속도도 초과하는 게 있네요. 이렇게 지금 평균값은 초과하지 않았지만은 근데 생활소음에 대해서는 초과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발파거리에 대해서도 보니까 발파거리는 오케이. 요 60dB 미만이니까요. 요거는 좀 초과하는 게 있었네요. 그래서 초과한 것들을 보니까 대부분 안 초과했는데 발파 작업 기간 중에서 지금 발파 이렇게 3개월 하니까 4개월 정도죠. 실질적으로 작업한 기간이 4개월이니까 이건 한 6개월 정도 작업을 했다고 봅시다. 그 중에서 4개월간 이런 것이 거기 초과를 했다. 그래서 가축한테 이렇게 성장지연, 수태, 임신하는 거, 그 다음 산자수, 한 번에 낳는 새끼수, 낳을 산자잖아요. 출산하는, 아이를 출산하는, 새끼 돼지를 출산하는 수가, 한 번에 출산하는 수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감소했다라고 했습니다. 4개월간 요 가축에 대해서는, 줄어들어 버렸네. 가축은 실제 60dB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58dB를 쓰는데 여하튼 인간, 사람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는 인정되지 않고요. 가축에 대한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인정이 되지 않지만 진동으로 인한 피해는 인정이 된다. 4개월간. 그래서 배상 수준을 계산을 해가지고 배상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산정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5.2절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준이 날이 갈수록 점점 중요해지고 우리가 공학을 다루는 입장에서 환경 진동과 소음을 꼭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환경 진동과 소음 외에도 일반 구조 진동과 구조 소음도 이해를 해야지 여러 가지
훨씬 더 사회적인 문제에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은 소음이 발생하는 곳에는 진동으로 인해 모든 것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피커를 보더라도 떨림판이 있듯이 이 떨림판이 진동이 발생하지 않으면 소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음과 진동은 항상 형제지간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소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진동을 하니까 소음을 몰라도 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조 분야를 다루니까 환경 분야는 몰라도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세상에 쓸모있는 학문을 다루려면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